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좀 친한 척하고 싶어서 옛날에 저랑 같이 방송할 때 제가 염승환 그 당시엔 차장이죠. 차장이죠. 염승환 차장이 염청난 쪽막 이런 걸로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너무 바빠지셔갖고 저희가 가까스로 이 염승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가 요즘에 최대 화두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올라.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치킨 게임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사실 해석도 되게 분분한 것 같아요. 네네. 요즘에 보면은 어떤 애널리스트는 치킨 게임 이거 맞는 거 아니냐. 네. 삼성이 이거 예정대로면요 4분기에 이제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훨씬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삼성이 좀 작정하고 점유율 올리기 위한 거 아닌가. 점유율 올린다는 건요 일단 치킨 게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EUV 공정이라 그러죠. 이거 네.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그 도약을 좀 해야 되니까 EUV 공정 비중을 늘리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확률이 좀 떨어져요. 수율이 따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리 공급을 하고 싶어도 그 제대로 된 양품이 많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실제로 늘진 않아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네네. 삼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그래서 의견들이 좀 약간 달라요. 치킨 게임. 근데 낸드는 치킨 게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디램은 네네. 어차피 3, 4가 과점이고 네. 이게 사실 저도 디램은 치킨 게임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 이제 3개 업체 남았는데 네네. 굳이 치킨 게임을 할 거면 해서 굳이 한 명을 더 죽여야 돼? 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니까 만약에 뭐 삼성이 치킨 게임에서 마이크론을 망가뜨리겠다 네. 이런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은 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론이 망한다고 해도 그거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없어요. 네네. 미국은 당연히 반대를 또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만 남은 회사에서 치킨 게임 가능성 현실성은 너무 없는 것 같고. 근데 낸드가 만약에 치킨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저도 이번에 이제 보고서들 찾아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물론 많이 쫓아왔지만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하이닉스는 간간히 낸드 적자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때도 삼성전자는 이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좀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4분기에 삼성전자마저도 낸드 적자 가능성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공급을 늘린다는 건 이건 좀 치킨 게임 하겠다는 약간 의사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또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낸드는 아까 디램과 다르게 6개 업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6개가 99% 차지하니까. 근데 맨 말미에 제일 좀 이제 삼성 입장에 제일 보기 싫은 회사 하나 있어요. YMTC. 네. 중국에. 네.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이번에 애플에 공급할 뻔했잖아요. 그래요? 네. 애플 그 낸드 공급 원래 계약까지 맺었는데 네네네. 미국 정부가 지금 불장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애플이 결국 취소해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좀 리스크가 크니까. 네네. 근데 애플이 선택했다는 거는 가격도 싼데 성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악재예요, 사실은. 특히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악재죠. 네네. 하이닉스는 일단 낸드에서는 1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발주자인 중국이 쫓아오면 만약에 YMTC가 애플에 공급한 걸 계기로 중국 회사들로 다 낸드를 뿌려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네. 20%싼 가격에. 그렇죠. 중국 점유율 잃어버려요. 네. 이거 보통 문제가 네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텔 그 낸드 공장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네. YMTC가 뭐 이거는 소비자용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 인텔 공장은 서버용이거든요. 네. 기업형인데 그것도 못 만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 그러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네. 사실 주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덜 하니까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네. 이제 뭐 만약에 뭐 중국에서 우시 공장에 뭐 지금 D램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EUV 장비 못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것들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진짜 좀
불리한 거 아니야? 네. 주주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못 가는 이유가 좀 많아요. 네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치킨 게임을 만약에 펼치면 네. 1등에서는 적자가 나도요. 워낙 또 현금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치킨 게임 들어가서 낸드 수익성이 이게 만약에 악화되면 인텔 낸드까지 인수하는데 10조 들어가거든요. 네. 현금이 부족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네. 버티면 또 승자가 되는 건데 그런 좀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공장이 그 D램 공장지 우시 공장이 네네. 그 하이닉스 전체 생산의 50%나 된다고 하니까. 오. 근데 이제 물론 EUV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EUV는 어차피 한 작년부터인가요? 중국의 그 ASML이 이제 공급을 못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못 들어가요 사실은. 이 작년부터 이제 알려진 네네. 사실이었고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증권사 보고서도 보니까 일부 애널리스트분은 그렇게도 쓰셨더라고요. 그 EUV 못하면 고육지책으로 네. 저기 그 이천 쪽이나 이런 데서 이천 네. 공장에서 EUV로 먼저 전 공정을 다 끝내놓고 아 우리나라에서 끝내놓고. 네, 먼저 네. 끝내놓고 웨이퍼를 그쪽으로 보내서 네, 네, 거기서 해도 된다. 아.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뭐 비용 효율성은 낮아지더라도 낮아지네. 그래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우시 공장을 가만히 냅둘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어차피 네. 그 공장은 이 D램 공장은요. 이게 D램 같은 경우 반도체가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완성되는데 보통 2달에 3개월 걸려요. 하나 네네네. 만들어내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끊어버리면요. 타격이 정말 큽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감산하기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닌데 네네. 그래서 D램 우시 공장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제 이렇게 좀 최신형 웨이퍼를 그냥 보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EUV가 못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좀 뼈아프죠. 왜냐하면 그쵸. 생산량이 너무나 네, 거기가 그쵸. 좀 막대한 상황이고 물론 뭐 또 낸드 쪽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낸드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인텔 대령 공장 인수. 네네네. 이게 그때 처음 인수할 때는 다 잘했다 그랬거든요. 네. 야, 그 하이닉스의 그쵸. 부족한 걸 드디어 채웠구나. 네. 특히 하이닉스가 그 B2B라 그러죠. 기업형으로는 되게 좀 이쪽 비중이 좀 낮아가지고 네. 좀 고생을 했고 또 인텔이 좀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10조 원이 싸네 비싸네 논쟁은 있었지만 뭐 잘한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IR도 끝나고 보니까 도대체 인수해서 지금 뭐를 했냐. 그래서 뭐 CEO 교체 뭐 인텔 거기 공장 뭐 경영진 뭐 교체 뭐 뉴스도 나온 것 같고 되게 좀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중국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1년에 이제 한 번씩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장비 반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해야 네네. 되는데 해주면 다행이죠. 네. 미국이 진짜 그쵸. 해주면 네. 저는 해줄 거는 같아요. 네네. 1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이제 또 한미 또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쵸. 중국을 배제하는 게 목적이죠. 네네. 중국이 못 만드는 게 목적이고 사실 그리고 미국의 방점은 D램이나 이런 메모리보다는 사실 비메모리 쪽이에요. 얘네가 인공지능 그쵸. 뭐 만들거나 네네, 맞아요. 군사용으로 쓰거나 그런 건 엔비디아도 그 A 시리즈. 맞아요. 네. 그게 목적이니까 사실 메모리를 그렇게까지 아주 민감하게 보진 않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라도 메모리까지 이게 만들어 버리면 반도체를 다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무서우니까 메모리도 그냥 끊어버리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중국 공장들이 좀 이제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조금씩은 유예해주지 않을까. 이런데 시장은 어쨌든 최악까지 생각을 해요. 그쵸. 말 안 해주면 어떡할 예, 거야. 예. 근데 인텔 랜드 공장은 성과도 없는데 이제 장비가 안 들어가면 네. 이게 10조 원 주고 산 건데 이게 이제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어허. 완전 잘못 사게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그때 IR 할 때 보니까 되게 좀 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변화하는 건 불가피하다. 지역 다변.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한국이나 다른 쪽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평택에 빈 부지에다가 지금 P3 공장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네네. 내년에 P4까지 공장 가동하고 제가 그림을 봤는데 P5, P6도 있어요. 아 예정돼 있는. 예, 예정돼 있어요. 네네. 거기 먼저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돼요. 음. 업황 좋아지면 또 반도체 장비 반입하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금도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그 혹시 SK 계열사들로부터 자금 조달 받을 수 이게 있냐?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 요새 SK도 좀 힘든 게 또 네. SK 온도 배터리 투자 엄청 해야 네네. 되잖아요. 이 네. 투자할 건 너무 많은데 예.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금리도 비싸죠. 네네. 더욱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좀 할인 받는 거는 어차피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요. 순수 업체니까 네네. 그건 맞는데 이 중국이란 변수가 여기 개입을 했고 또 1등인 삼성전자 갑자기 치킨 게임 한다는 이게 처럼 생기니까, 해석이 되니까. 예. 이제 어쨌든 그리고 내년 영업 적자 얘기도 나와요. 네네. 지금 하이닉스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고난의 좀 행군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아예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삼성전자 사자. 이 분위기예요, 그냥. 굳이 뭐하러 고민하냐. 네. 하이닉스는 좀 중국이나 이런 것들 좀 분위기 보면서 좀 나중에 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둘 간의 좀 주가 수익의 격차가 좀 벌어진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닉스는 낸드 치킨 게임 플러스 그 M&A 좀 약간 지금 좀 우려감. 거기다가 중국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네네. 거냐. 그리고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에 중복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아까 여러 말씀하셨던 그 중복 투자라는 게 중국 대령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의 공장도 하나는 좀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게 그리고 이게 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우시 공장도 네, 어차피 그쵸. 장비반응 만약에 안 안 될 수 돼버리면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 우시 공장 비중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삼성도 똑같아요.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다 똑같아요. 시안 공장도 마찬가지. 뭐든 간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줄이는 과정에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삼성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돈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가장 큰 좀 문제가 된 거. 마이크로는 그래도 정부 지원이라도 좀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죠, 또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참, 저도 네.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이건 솔직히 하이닉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그 당시에 또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좀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이거 솔직히 하이닉스 혼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정부가 좀 중간에 뭔가 좀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측에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네네. 좀 이 중국 공장만이라도 기술 유출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철도 네, 보완을 네. 해가지고 좀 유예해주는 쪽으로 이게 이게 좀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면 네. 다시 밸류에이션 그렇겠죠. 올라가죠. 네네. 근데 네.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건 좀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 한번 가볼게요. 네. 비메모리는 사실 뭐 TSMC가 이제 뭐 세계 최강인 걸로 얼마 전에 매출액이었었나요? 삼성전자까지 뛰어넘었던 맞아요. 게 매출액도 뛰어넘었으니까 세계 최고가 TSMC라면 사실 요즘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시황제 등극 대관식이 마무리된 이후 네. 그래서 대만에 대한 그 강경책이 너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네. 이걸 오히려 삼성전자가 호재일 거야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게 지금 당장 실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이제 주가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공식 중에 EPS 곱하기 PER이라고 네. 해서 이익과 이제 밸류에이션의 곱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익 측면에서 당장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보면 이익은 줄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쵸, 내년 그쵸. 1분기까지 줄 네네. 텐데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게 PER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PER을 결정되는 요소는 약간 뭐 사람들의 약간 스토리텔링. 네, 네. 요게 좀 붙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매력적인 뭐가 생겨야 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스토리가 생겨 버린 거죠. 첫 첫 번째가 수급적인 스토리가 있는 게 일단 시진핑의 그 일당도 아니고 이제 1인 집권 체제. 1인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 투자자나 이런 그 많은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서 이제 우려감이 커진 게 저러다가 저렇게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좀 사실 없어졌죠. 이번에 네네. 보니까 중국도 뭐 공청단 뭐 이래가지고 파벌이 있는데 상하이 단체장. 지금 네. 시진핑을 약간 이제 경계하는 쪽이 공청단인데 이게 그쵸.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네. 아예 아무도 대적을 네. 못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그 러시아의 그 푸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누가 견제를 해줘 막아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대만하고 전쟁 나는 것도 뭐 진짜 순식간에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잘못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금융 홍콩이나 대만 쪽의 금융 시장도 엄청 위험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우리나라 미사일 발사만 하면 북한이 네. 외국인들 그냥 무조건 팔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상 또 보면은 그냥 평온해. 에이 설마 전쟁 나겠어? 그러니까 딱 표정이
또 저랬네. 이 딱 이건데 실제 머릿속에는 시장은 막 전쟁은 안 나겠지. 네네. 그런데 외국인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설마 전쟁 이제 대만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나갔어요? 대만 분들은 요즘에는 전쟁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쟁 물자 챙기는 방법 이런 것들 모임에서 하고 그리고 그 인공호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만 사람들끼리 이제 그 NGO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이제 막 훈련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좀 리스크가 대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국인이 봤을 때는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돈 빼는데 근데 보통 아시아계 자금은 아시아끼리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을 빼서 결국에 한국에 이제 옮겨 스위칭하는 건데 스위칭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사는 게 삼성전자죠. 그쵸. LG 엔솔이나 시총 큰 거 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컸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역시 이거는 TSMC의 좀 대체제가 삼성전자다. 뭐 왜냐하면 3나노, 4나노, 5나노, 7나노 이하 파운드리 미세 공정은 전 세계에서 TSMC랑 삼전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물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졌죠. 뭐 애플하고도 거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고객 맨날 뺏기고 있고 뉴스 보면 뭐 엔비디아 뺏겼다, 뭐 퀄컴 뺏겼다, 그 뉴스 볼 때마다 뭐 좀 짜증은 많이 나는데, 근데 그게 좀 기술력의 격차니까. 근데 이번에 3나노는 좀 앞서갔어요. 네, 맞아요. 이유 어찌 됐건. 근데 이 상황에서 기술은 조금씩 이제 앞서가려고 하는데 대만의 리스크가 커지면 TSMC 공장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또 이게 애플도 이제 머릿속에 좀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애플도 TSMC 이번에 그러니까 애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애플 공장도 지금 조금씩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 폭스콘 공장 인도랑 베트남으로 지금 계속 옮기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중국에 이런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로 코로나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탈출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엔 중화권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이번에 애플도 경험을 확실히 한 거거든요. 너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리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이 생산 설비를 이제 리로케이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딴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해요. 네, 맞아요. 애플은 리쇼어링 안 해요. 리로케이션이야 우리는 해요. 우리는 뭐 미국에는 안 해. 근데 뭐 중국 대체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애플 아이폰은 뭐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만들면 되죠. 맞아요. 뭐 조립이니까. 조립이니까. 문제는 애플의 그 심장인 M1 칩이나 뭐 아니면 그 A16 칩인가 이런 거는요. 일단 TSMC 아니면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아무리 싫어도 TSMC에 의존을 하는데 삼성이 지금 어쨌든 보면은 기술력은 어느 정도 되니까 대안이죠. 그러면은 애플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는 여기다 주지만 좀 약간의 물량은 좀 삼성한테 줘. 원래 애플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애플 OLED 디스플레이도 보면 삼성이 메인이지만 BOE도 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뭐 저가형 모델이라도 애플이 벤더다 변하면 삼성이 좀 물량 받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이게 어쨌든 레퍼런스가 돼요. 와, 트랙 레코드 짱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데 다 뚫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나 애플하고 이제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들어오죠.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반도체 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만큼 주문했는지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나 주문 받았어. 그럼 얼만큼인데? 그건 모르지. 맞아요. 받았다니까. 이러면 이제 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이유가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많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TSMC에만 주다가 이제 듀얼 밴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반도체와 주문형 반도체로 나눈다면 사실 범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닐지라도 주문형 반도체는 정말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택지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TSMC와 삼성전자 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TSMC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지만 어떤 거든 아무리 못해도요 만들면요 수율은 무조건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5나노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나노도 한참 고생했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 IR 보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된다. 아, 그래요? 4나노도 좀 긍정적인 멘트 했더라고요. 근데 3나노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그럼 결국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2년 후에는 뭔가 이제 그렇겠네요. 파운드리 그리고 이번에 실적 봤지만 파운드리 실적도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네. 파운드리 매출도 역대급으로 잘 나갔고 다만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거지. 근데 2년 후에는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대안이 되지 않나. 그리고 삼성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네. 중국에 없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 평택하고 저기 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지정학적인 그러네. 또 약간 효과도. 그래서 아마 삼성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좀 월등히 강했던 이유가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붙어서 그런 게 아닌가. 거의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 질문으로 제가 이제 원래 저희가 월가워즈가 미국 주식을 주려하는 방송인데 워낙 반도체는 우리가 강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얘기하려면 강국이니까 그럼 한국 얘기해야죠. 저 지난번에 누가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미국이 없는 저기 뭡니까? 미국이 없는 배터리가 있고 중국이 없는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절절매야 돼? 맞아요. 우리는 떳떳하면 저희도 어디 가서 좀 갑질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저도 최근에 보니까 한 10월 중순 이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반등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메인 핵심 이슈는 중국이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요즘에 또 반도체 하이닉스도 좀 올라요. 네네. 최근에 그렇다는 거는 중국 같아요. 아. 지금 왜냐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푼다고는 안 했어요. 네네. 공식적으로. 근데 계속 얘기가 쏟아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다 인정하고 있어요. 논의 시작했구나. 시간만 남았구나. 그래서 방역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베이징 뭐 마라톤인가요? 네. 마라톤 한다고 그러죠. 마라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분명 뭐 마스크 쓰고 뛸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마스크 끼고 뭐 어떻게 뛰어요? 네네. 그 자체가 마라톤은 어쨌든 당연히 마스크 벗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면서 뛸 수는 뛸 수가 없어요. 안 해야죠 그러려면 차라리. 아.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번 폭스콘 사태에 대해서도 아마 중국 정부도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탈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가둬두니까 그 중국 인민들의 불만도 클 거예요. 솔직히 네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약간 달래줘야죠. 언제까지 강하게만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년 이제 3월이면 3월에 전인대 시작하니까 그쵸. 그 전까지는 해서 이제 한 번에 풀진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풀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 타이오 유덴이라고 혹시 뭐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MLCC 업체거든요. 네네네. 네, 그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기 있고 네네. 또 일본의 무라타 경쟁사인데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어진다. 근데 내년 1월부터 이게 개선될 것 같다. 중국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보다 출하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팔린다는 얘기죠, 조금씩. 사실 저 염이사님이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함께 배워요. 함께 배워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 내용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믿을 수 있는 반도체 수요는 딱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랑 이제 모바일 쪽인데 모바일이 지금 부족해 갖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서버는 계속 성장률 좋잖아요. 좋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모바일 쪽만 약간 돌아서는 것만 있어도 좀 많이 맞아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이 매출 이 모바일 쪽 대부분이요. 어디로 가냐면 중국향으로 가요. 중국의 그 흔히 오포, 비포, 샤오미라고 이 3사 있잖아요. 여기 비중 높아요. 근데 얘네가 안 팔려요. 사람들이 아니 밖에 나가서 뭐 소비를 해야 뭐 이런. 근데 일본의 그 타이오 유덴도 이번에 내년 초에 바뀔 것 같다. 이런 언급하고 또 제로 코로나 완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렸다는 얘기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이 좀 끝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탑재되는 반도체도 어쨌든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을 땐요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붙으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요새 마이크론도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항상 좋았어요. 과거에도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유동성이나 경기에 민감해요, 되게 반도체가.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반도체 지금은 너무 안 좋죠. 네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내년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게 좀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올 연말 정도에서 1분기 사이가 되면 재고는 좀 많이 조정될 네. 것 같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제로 코로나도 약간 완화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 있으니까 조금씩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설사 그게 틀린다 해도 네네. 제로 코로나를 뭐 또 더 연기할 수도 있어요. 예, 더 그쵸, 안 그쵸. 해버리고. 네네. 근데 영원히 연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그 어쨌든 뭔가 베이징 아까 마라톤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좀 이게 내용들을 봤을 때 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시장은 좀 확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만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경기 민감주 뭐 롯데케미칼, 맞아요. 포스코홀딩스, 네. 중국 경기에 되게 민감해요. 이 기업들이 하루에 막 6-7%씩 올랐다는 건 이거 시장은 이제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선 나이키가 막 6% 이렇게 네, 올라가고 맞아요. 캐터필러 막 올라가고 네.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기 민감주를 가장 이제 앞서는 게 반도체 네네. 그 메모리 쪽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좀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돌아서는 신호를 좀 날씨로 보면 될까요? 미세먼지로? 미세먼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상태냐면 그냥 지금 날씨만 보면요 네. 아직도 지금 4분기까지는 네네네. 혹독해요. 엄청 추울 네. 거고 내년 초까지도 추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미 사람들한테 기상청이 다 알려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아. 반응 안 해요. 대비는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기상청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 좋아질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네네.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좀 뭔가 이 구름이 갤 만한 날씨가 좀 풀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네네. 한두 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좀 내년 한 초 정도 좀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 유덴이라는 기상청 장관이 네네네. 그렇죠. 좀 뭔가 좀 어. 햇빛이 좀 비칠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이런 고정.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오. 나갈 준비 좀 해야 되겠다. 네, 조금씩.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월동 준비만 하다가 네. 일부는 좀 약간 이제 봄 준비도 하자. 이렇게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반도체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좀 잘 들어봤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뭔가 풀리는 기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 물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진짜 뭔가 돌아설 만한 기미가 있다는 것. 참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자고요.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